글로벌 비트 출발합니다. 간밤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신 분들 많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중요한 빅 이벤트,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잠시 후에 체린 앵커와 제가 자세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엔비디아 어닝콜이 진행 중인데 추후 업데이트되는 내용들 저희 MTN에서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눈 크게 뜨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 중요했던 이벤트들 체린 앵커와 함께 먼저 짚어보시죠. 네, 현지 시간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간밤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인플레이션 진전이 아쉽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고요. 꽤 여러 명의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는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는데요. 의사록이 공개됐던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시장의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특히 다우지수가 0.5% 내리면서 이달 들어 가장 큰 하락률을 간밤 나타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볼 텐데요. 엔비디아의 실적 결과가 장 마감 후에 전해졌습니다. 주가는 0.5% 하락으로 정규장에서는 진행이 됐는데 실적 결과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액이 260억 달러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 6.12달러로 기대치였던 5.59달러를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요. 지금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 매출액과 EPS가 둘 다 큰 폭으로 상회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I 붐이 지난 분기에도 이어졌구나라는 것이 증명되는 실적 결과였고 무엇보다 10대 1의 주식 분할 역시도 발표를 해줬습니다. 긍정적인 결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이후의 주가 향방이 어찌 될지가 이제 가장 궁금하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해 봤습니다. 네, 보시면 월가에서는 위스퍼 넘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위스퍼 넘버라는 것은 실제 공식적으로 월가 기관들이 내놨던 이 기대치, 실적 전망치가 아니라 우리 프로페셔널들끼리 이 주고받는 실제로 생각하는 기대치가 따로 있다라는 건데요. 그 넘버를 위스퍼 넘버라고 부르게 됩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그 위스퍼 넘버를 공식적으로 내놓았던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 적어도 20억 달러는 웃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대치는 267억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오늘 나왔던 매출 총액이 260억 달러였죠. 그러니까 이 위스퍼 넘버를 어느 정도 밑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던 겁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주식 분할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캐털리스트 펀드에서는 매도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익과 매출 추정치를 최소 15% 이상 높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레이먼드 제임스에서는 이 블랙웰 출시에 따른 매출 공백 위험에 대해서 그럴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하락에 그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이던스 그리고 이 하반기 매출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닝콜에서 관련한 커멘트를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주가 향방이 또 결정될 수가 있고요. 현재 주가는 4%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 일단 내일 정규장에서의 반응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비디아 실적 결과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시 히트맵으로 돌아가서 기타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볼 텐데 테슬라의 주가가 참 오락가락합니다. 어제는 6% 급등을 하더니 오늘은 3%대 급락으로 또 진행이 됐는데요. 장중에는 4%대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유럽에서의 판매량이 부진하다라고 이 결과가 나왔는데 4월 신차 판매량이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15개월 내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데 전기차 자체가 인기가 없는 건가라고 생각하기에는 등록된 전기차의 수치는 15%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이어졌는데 테슬라가 인기가 없구나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건데요.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좀 출회한 것 같고요. 같은 섹터 내에서 아마존의 주가는 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출시된 지 10년이 넘은 이 음성 비서죠. 알렉사에 대한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알렉사, 알람 맞춰줘, 알렉사 오늘 날씨 어때? 이런 단순한 어떤 리퀘스트만 가능했다면 이제부터는 two-way conversation이죠. 상호 대화가 가능한 그런 서비스로 업데이트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애플, 구글에 이어서 아마존까지 음성 AI 비서 서비스 이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서 이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업종별로 봤을 때 오늘 헬스케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업종이 하락했는데요. 하락률이 가장 컸던 업종은 에너지 그리고 소재 섹터였습니다. 2% 정도의 급락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선물 시장에서 구리 가격이 5% 정도의 하락세, 금과 은 가격 역시도 2에서 3% 정도의 하락세, 원유 선물 가격도 1%대의 낙폭을 기록한 영향이었습니다. 이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발목을 잡은 건데 고금리가 오래 가게 된다면 경기 부양이 억제되다 보니까 원자재에 대한 수요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시장에는 하락 재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구리 대장주인 프리포트 맥모란이 크게 떨어졌고요. 또 금 대장주인 뉴먼트 역시 5% 안팎의 급락세, 엑슨모빌, 셰르브론 등의 에너지 관련주들도 오늘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 정리하겠습니다. 간밤에는 각종 태양광 관련주들이 올랐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중국에 대한 수입품 관세 인상을 예고한 바가 있었는데 8월 1일부터 인상에 돌입한다라고 합니다. 퍼스트 솔라의 경우에는 파이퍼 샌들러의 목표가 상향 소식까지 합쳐지면서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18%의 급등세에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는 타깃입니다. 1분기 실적 결과가 나왔는데 시장에서 가장 눈여겨보는 지표죠. 동일 점포 매출이 3.7% 감소했고 EPS도 보시다시피 어닝 미스로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5,000개 품목에 대한 가격 인하 소식까지 겹쳐지다 보니까 주가는 큰 폭으로 오늘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8% 급락하면서 143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다음으로는 모더나입니다. 주가가 13%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2030년 연간 매출액 800억 달러 찍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영향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스포츠 의류계의 샤넬이라고 불리는 룰루레몬이죠. CPO의 사임 소식이 전해지면서 6%대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간밤 전해졌던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가장 중요했던 외신 헤드라인은 혜은 앵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해야 될까 또 막막하기도 했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런대로 잘 나와줬고요. 시간 외에서도 주가 반응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 외신 헤드라인 체린 앵커가 앞서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내용 전반적으로 월가에서 어떻게 바라보는가 짚어줬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이 괜찮게 나온 이후에 지켜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CNBC에서 추려봤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엔비디아가 현지 시간 22일 장 마감 후 회계연도 기준 2025년 1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2% 늘어난 260억 4,4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분기 대비로는 18% 늘었으며 이는 월가 예상치 246억 5천만 달러를 웃돈 수치입니다. 주당 순이익은 6.12달러로 1년 전보다 461%, 전분기 대비 19% 늘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27% 증가한 226억 달러를 기록했고 이에 대해 엔비디아의 최고 재무 책임자 콜레트 크레스는 최고급 칩인 H100 GPU 등 출하량이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엔비디아는 주식을 보통주 10대 1 액면 분할하기로 결정하고 배당금을 150%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6일까지 엔비디아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다음 날 장 마감 후 보통주 9주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먼저 살펴보고 CNBC에서 선정하고 있는 엔비디아 실적 서프라이즈 이후에 지켜볼 만한 주식들 추이도 함께 지켜보시죠. 10대 1 주식 분할을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의 종가가 949달러였는데 950달러 선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10대 1, 95달러의 거래가 가능하고요. 우리 돈으로 한 13만 원이면 엔비디아를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에 반증을 하면서 시간외에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게 된 거고요. 배당금도 150% 인상한다. 파격적인 발표를 함께 내놨던 엔비디아였습니다. 자,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 총 마진율, 2분기 매출 전망까지 함께 보고 계신데요. 무려 262% 늘어난 매출, 총 마진율도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 30%대에서 59%까지 총 마진율을 끌어올렸던 엔비디아인데 이번에 보시죠. 컨센서스가 77%였던 것에 비해서 78.9%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발표치를 내놨습니다. 거기다가 2분기 매출 전망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268억 달러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분기 매출 전망도 그보다 높은 280억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2%가량으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무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출의 상세한 구성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게이밍, 그래픽 컴퓨팅, 자동차 부문 이렇게 엔비디아의 매출 상세 부문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 매출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무려 427%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고 전일 아마존의 AWS가 주문을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아마존이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더 최고급 사양의 칩을 선회한 것은 사실이나 주문을 중단하진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속적인 수요를 반증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고요. 자, 다음 장 한번 살펴보시죠. 2023년부터 엔비디아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2023년부터 이렇게 폭증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성장세, 앞으로 2분기 실적 전망까지 따져본다면 엔비디아의 성장세는 일단 당분간 이어지면서 황제로서 왕관을 쓸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번 실적 시즌에도 반증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이제 본격적으로 CNBC가 선정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지켜볼 만한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죠. 회계연도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슈퍼마이크로컴퓨터, AMD, 버티브홀딩스, 시놉시스, 마벨테크놀로지가 이렇게 주가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드반테스트는 일본에 상장된 기업이고요. 그리고 회계연도 기준 2024년 4분기 이후에는 슈퍼마이크로컴퓨터가 역시 가장 크게 주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반응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역시 슈퍼마이크로컴퓨터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제가 확인할 때만 해도 1.9%가량이었는데 지금은 2% 넘는 시간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AMD, 버티브홀딩스, 마벨테크놀로지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다만 시놉시스의 경우에는 주가 반응이 좀 아쉽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연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의 사상 최고가 랠리 속에서 연준이 참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인데요. 필요하다면 인상 옵션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일부 위원들의 발언이 체크가 됐습니다. 의사록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이 최근 몇 달 새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며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FOMC 의사록에서 밝혔습니다. 또 일부 인사들은 인플레이션이 악화하면 추가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여러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현실화하면 추가 긴축을 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사실 FOMC 의사록 발언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의 반응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2024년 들어서 끈적해진 물가가 좀채 잡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실 많이 둔화되기는 했다라고 해도 여전히 연준이 목표치로 삼고 있는 2%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건데요.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이러한 매파적인 발언이 쏟아지면서 시장에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비례해서 주식시장을 살펴볼 때 연준 위원들의
기업들의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 조금 미흡해 보인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간밤에는 20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이 됐습니다. 발행금리는 이전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응찰률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무난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일단은 간밤에 매파적으로 해석이 되는 FOMC 의사록에 따라서 국채금리 수익률이 또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1% 가까이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30년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국채금리 수익률이 다시금 시장의 발목을 잡지는 않는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또 우리 시장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러한 매파적인 의사록에 따라서 환율이 또 올라갈 수 있다는 점까지 주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최근 들어서 태양광 관련주들의 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태양광 관련주들 주가가 바닥권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중국발 이슈를 안고 다시금 꿈틀대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체리랭커가 이제 8월 1일부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뉴스와 함께 더블 체크해 보시죠. 최근 미국 태양광 관련주 주가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정부가 태양광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격 경쟁을 통제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 태양광협회는 지난 5월 17일 협회 미팅을 갖고 위챗 공지를 통해 태양광 장비와 소재를 원가 이하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막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중국 시장 내 제품 가격 안정화가 글로벌 태양광 밸류체인 전반에 수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며 주요 기업들 주가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미국의 태양광 종목이 퍼스트솔라 그리고 선런, 썬노바 같은 종목인데요. 퍼스트솔라가 간밤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18.69%의 상승폭을 기록을 해줬고요. 이만큼 주가 상승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 반면에 선런은 지금 바닥권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간밤 주가 상승폭은 8%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선런, 썬노바, 퍼스트솔라 모두 꿈틀대고 있는 와중에 중국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태양광 부문의 가격 경쟁력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전 세계 태양광 관련주들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유가와 비트코인, 금 가격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77.33달러 선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전일에 비해서는 가격의 상당 부분 안정된 모습입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여전히 7만 달러 선에 못 미치는 모습, 이더리움은 3,800달러 선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 가격, 은 가격, 구리 가격 아무래도 FOMC 영향으로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